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관 시공 설계에 대해서 배우고 그 자격증으로 온수 온돌 기능사를 취득하기 위해 알려줄 저 팡팡쌤입니다. 온수 온돌 기능사를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그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자면, 온수 온돌 기능사는 이론 시험이 없이 바로 실기 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이론에 취약한 친구들에게 매우 적격인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온수 온돌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냐? 자격 종목의 온수 온돌 기능사 과제명은 온수 보일러 설치 및 방열관 작업입니다. 자, 오작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알아봅시다. 시험 도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항상 첫 번째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험자 본인이 지참한 공구와 검정 장소, 시설로 지정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하니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격은 지급된 재료 외에 재료를 사용한 경우,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한 경우,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한 경우, 동관 밴딩 작업 시 토치 등을 사용하여 열 처리를 한 경우, 그리고 관을 수공구, 그러니까 파이프 커터나 셋톱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단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항상 학교나 학원에서 공구를 빌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공구가 마땅치 않으나, 왜? 오기 전에 내가 확인해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갔는데 친구 게 더 좋아 보여. 내 파이프 커터는 이빨이 나갔고 친구 거는 괜찮아. 그래서 빌려올까? 이거를 시험위원이 발견한 경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혹은 파이프 커터를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파이프 커터를 떨어뜨리거나 혹은 파이프 커터를 발 주위로 떨어뜨리는데 이 수험자의 안전화가 착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것들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서 채점위원이 실격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프 커터나 셋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기계 등을 사용하여 절단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미리 잘 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절단 기구 등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쇠를 잘랐다, 그러면 이거는 시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겁니다. 자, 미완성이 있고 시간 내에 우리가 완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작품에 대한 미완성. 오작은 첫 번째, 우리는 온수 온돌 기능사에서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새는 작품은 오작으로 판명됩니다. 물이 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떠한 우리가 체크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커트. 도면과 같은 구조로 시공하지 않은 작품. 도면에서는 예를 들어 모양이 미음이었으나 실제로 만든 제품이 비읍이다, 이러면 앞에 끝에 가공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즉 오작으로 판명되어 탈락하게 됩니다. 방열관이 설치되지 않은 작품, 감독관이 지정한 강관 및 동관의 부분 치수가 30mm를 초과하는 작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mm라는 것은 굉장히 넉넉한 치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관을 절단하고 나사를 깎아서 부착하고 돌리고 테이프도 감아놓고 다 했는데 3cm가 넘는다는 것은 앞뒤로 1.5cm 이상, 그러니까 15mm 이상의 간격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눈에 띄는 차이이므로 우리는 바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팽창 탱크의 설치 높이가 1m입니다. 1m에서 3cm, 즉 30mm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초과하는 작품, 그리고 수직선으로부터 보충수 탱크에 기울어진 정도가 수평 방향으로 30mm를 초과하는 작품. 너무 많이 기울어 있는 보충수 탱크는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오작으로 판명된다는 겁니다. 자, 평행도 측정은 평평한 바닥에 고인목 등을 활용하여 작품이 우선적으로 평행한 상태가 되도록 조정한 후 작품의 중심선으로부터 일부 동관 또는 강관 부분의 수직 방향으로 벗어난 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30mm를 초과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평행도는 우리가 바닥에다가 딱 내려놓고 약간 울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그곳을 발로 밟아서 평행도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행도를 맞추는 데까지 다 완료를 하고 모든 작품이 도면과 똑같이 나왔다면 어려움 없이 우리는 온수 온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어떤 도면 위에서 어떤 부품들로 해서 어떻게 작품들이 완성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이 레듀사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 레듀사는 보시다시피 양쪽에 굵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는 관과 오른쪽에서 오는 관의 굵기가 다를 때 연결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동관 15mm 그리고 여기 있는 강관 25mm 두 개의 부품을 연결할 때 레듀사를 사용해서 우리는 연결할 수 있습니다. 레듀사라는 거는 리듀서라는 영어 발음을 마치 우리가 컴퓨터, 타이아, 카센타 등과 같이 약간의 나이 있으신 분들의 발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레듀사. 그리고 여기 있는 검정색 파이프 강관들은 탄소광을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부품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녀석은 유니온입니다. 이 유니온은 양쪽이 암나사로 되어 있죠. 암나사로 되어 있어서 순화사가 있는 두 개의 관을 연결할 때 유니온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유니온을 사용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폐쇄된 회로, 폐쇄된 관을 우리가 한 번에 연결할 때 이 유니온이 없으면 맞지 않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유니온을 이용해서 폐쇄된 회로를 일시적으로 열어놓고 짝을 맞추어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유니온 옆에 있는 이 순화사, 얘는 양쪽이 순화사입니다. 양쪽이 순화사인 이 녀석은 단립불이라고 하죠. 단립불. 양쪽이 순화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암나사일 경우 가운데 들어가서 순화사로서의 역할을 하며 암나사 두 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녀석은 T라고 합니다. T인데 양쪽 이 큰 구멍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의 크기가 다를 때 연결해주는 T를 우리는 이경T라고 합니다. 직경이 다른 두 개의 파이프로 연결한다. 이경T.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그죠? 이 녀석은 이경T 옆에 있는 단립불 작은 거, 그리고 T, 그리고 퇴수 밸브입니다. 방금 전에 연결했던 이 이경T의 옆에 단립불을 추가합니다. 단립불을 추가하고 그 뒤에 바로 또 다른 T가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누워있는 상황에서 왼쪽으로는 퇴수 밸브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퇴수 밸브를 열고 닫을 때 물이 아래로 새어나올 수 있게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위쪽으로 가는 T의 위쪽 방향에서는 보충수 탱크가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피팅을 포함한 보충수 탱크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서 물을 채워 넣으면 보충수에 물이 내려오고 왼쪽으로 가서 흘렀다가 남은 물은 이 퇴수 밸브의 밸브를 열어주면 밑으로 새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엘보우는 니은자 모양이죠. 팔꿈치라는 뜻의 엘보우, 엘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직각으로 이어지는 관을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엘보우 옆에는 강관이 연결이 되어 있고 강관의 옆에서 유니온이 두 개의 폐쇄관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엘보우가 나타나고요. 260mm짜리 강관이 연결되어 있는 이 엘보우의 끝에는 레듀사가 연결이 되어 20의 1을 15A짜리 강관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엘보우를 이용하여 15mm 강관과 또 다른 반대쪽의 엘보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동관을 연결함으로써 온수 보일러의 회로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동관의 끄트머리에는 이런 동관 링과 밸브가 하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빼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 작은 링이 하나 있죠. 이 링이 동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관에 들어가게 되면 살짝 덮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밸브를 먼저 넣고 링을 그 안에 넣은 다음 여기 있는 이 링에다가 동관 단립불을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착 넣어서 돌려주게 되면 안쪽에 있는 링이 이 동관 밸브를 압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이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동관의 끝에 이렇게 순화사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관을 밸브를 완성하고 나면 모든 온수 보일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땅을 파서 삽질을 해서 우리가 나라시를 하고 거기에다 묻어서 물이 새는지를 확인했었지만 지금 그 작업이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보충수 탱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보충수 탱크는 속에 이렇게 밸브가 하나 들어있죠. 연결되지 않은 보충수 탱크에 밸브를 연결하는 걸 한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무링과 순화사가 연결된 녀석을 안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바깥에서 잠궈주죠. 바깥에서 잠궈주죠. 그리고 나면 여기 밸브의 속과 그리고 겉은 모두 나사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산을 짜잔. 자, 이 나사산을 양쪽에 앞나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단립불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레듀사가 들어가고 레듀사가 들어가서 좁아진 곳으로 파이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파이프가 나오면 마지막에는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유의사항에서 봤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30mm의 오차 범위 내에서 평행도를 유지한 채 설치를 하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온수 보일러 설치를 위해 필요한 도면의 해석과 각 부품 그리고 그 쓰임새,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부품의 가공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어떤 치수로 해야 제대로 된 도면의 작품이 완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어. 너네 이제 집에 가니? 훈련 끝나고? 뭐가 될까요? 아니야, 내가 치울게. 야, 고맙다. 야. 네. 조심히 들어가. 안녕히 계세요.